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의 온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토크쇼의 여왕에게서 특별한 말솜씨를 배우다. 오프라 윈프리의 대화법. 지은이는 이영우, 발행은 스마트 비즈니스입니다. 대통령부터 평범한 이웃들까지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된 대화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어떻게 토크쇼의 여왕이 되었을까요? 오프라 윈프리의 대화법은 말의 테크닉을 넘어선 흐름을 읽는 탁월함에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독특한 소통 방법으로 시청자들과 출연자들까지 들었다 놨다 하며 시선을 고정시키게 만듭니다. 그녀를 지켜보는 수많은 시청자들은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웃으면서 행복해합니다. 이 책에는 오프라 윈프리가 가진 힘의 원천과 아주 특별한 대화 노하우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 타인의 아픔에 공감한다. 둘, 진지하게 듣는다. 셋, 긍정적으로 말한다. 넷,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한다. 다섯, 사랑스럽고 따뜻한 표정을 짓는다. 이 책은 오프라 윈프리를 통해 배우는 대화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인관계에서 필요한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화에도 제격인데요. 그녀의 대화에는 겸손과 상대를 향한 배려가 기본으로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대화 연습은 선택이 아닌 행동. 오프라 윈프리의 대화에는 잘 연습된 스토리가 담겨져 있다. 그녀의 대화를 보면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이러한 배려와 준비성은 많은 연습을 통해서 가능하다. 거울을 놓고 해도 좋다. 대화하는 연습을 하자. 이야기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많은 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 이야기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 몇몇 사람들이 보인다. 형식적으로 내 이야기를 듣는 척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내 이야기를 수첩에 적어가며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보인다는 뜻이다.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형식적인 자세를 취한 사람에게는 집중을 요구하지 말고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내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준 사람이라면 최소한 대화가 끝나고 자리를 옮기더라도 내 이야기를 기억해 줄 사람이기 때문이다. 대화 연습하기는 선택이 아니라 행동이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명언이나 속담을 인용할 때도 자연스럽게 전달된다. 그러나 막상 따라하면 생각만큼 쉽지 않다. 대화 초보자일수록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말 따로, 명언이나 격언 따로 전달되어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를 만큼 대화가 어색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정보를 관찰하고 그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 첫 번째, 좋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딱 한 개씩만 대화에 응용하자. 정보를 알려주면 듣는 사람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대화 내용에 귀를 쫑긋 세우게 된다. 그러나 정보의 사용 빈도수가 작게 되면 나중에는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뿐더러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지? 라는 이야기까지 듣게 된다. 재미있는 정보만 알려준다고 해서 탁월한 대화 능력을 갖춘 것이 아니다. 딱 한 가지 정보라도 제대로 요리하는 습관부터 들이도록 하자. 두 번째, 습득한 정보를 누구에게 적용시킬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한다. 같은 테마를 가지고도 대화 상대에 따라 전달되는 의미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펭귄은 북극의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안과 밖을 차례로 교대하면서 잠을 잔다고 한다. 이러한 정보를 습득했다면
30대에게는 팀워크에 대한 주제로, 50대에게는 펭귄처럼 희생하면서 살아온 인생에 감사한다는 내용으로 각각 응용한다면 맛있는 대화 연출법이 가능해진다. 세 번째, 습득한 정보보다 대화 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스토리만 있고 핵심 내용은 없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연출되게 된다. 맛있게 말하고자 하는 의지가 클수록 이러한 실수를 저지를 확률도 높다. 프레젠테이션이나 면접을 보게 될 때 깊은 인상을 각인시키고자 한다면 거울이나 벽을 보고서 충분한 연습을 하자. 100번의 연습보다 10,000번 연습이 실수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만약 습득한 정보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화 내용에만 충실하면 된다. 이는 대화 초보자들이 쉽게 저지르는 실수로 대화의 가치보다 화법 테크닉에 더 큰 비중을 둘 때 저지르기도 한다. 네 번째, 한 가지 테마를 집중적으로 관찰하자. 가지치기로 정보 습득을 해나가면 그 분야와 관련하여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다큐멘터리에 집중하면 책 10권을 읽는 것보다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하루에 1개씩 유머만 익혀도 3달이면 100개에 가까운 유머를 알게 된다. 경제주간지를 신청하여 1년만 구독해서 보면 경제 용어나 경제 이슈가 나올 때도 다른 사람보다 열린 마음으로 접하게 된다. 이처럼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집중적으로 정보를 파고든다면 대화 능력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대화 연습, 말하기 전 30초를 준비하세요. 말을 입 밖으로 뱉기 전에 한 번 더 정리하라. 말은 한 번 입 밖으로 내뱉으면 돌이킬 수 없다. 민감한 사항이라면 머릿속으로 문장을 만든 후 차근차근 이야기하자. 저는 생각하지 않고 말해요. 하루는 첫 만남에서 자기 스타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배우의 길을 걷는 사람이었는데 필자를 처음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놀랐다. 나에 대해,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 상대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이다.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 자기 스타일이라며 무조건 내뱉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과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내심 걱정되던 일이었다. 저는 생각하지 않고 말해요는 저는 솔직한 감정 그대로 말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스타일이라고 한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 모르는 게 분명했다. 최소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마음인 건 알겠다. 하지만 자신이 말하기 전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일 수도 있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고민하지 않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첫 만남, 첫 대화, 각자에 대한 소개에서 생각 없이 말한다는 건 여러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예의가 없다는 말과 같은 뜻이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나는 생각 없이 말해요 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지만 그건 아닐 게 분명했다. 나를 무시하네? 그럼 다시 생각해 보니 그 이야기를 들은 나 자신은 결국 그 사람에게 배려를 받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말과 같았다. 다른 경우로 뒷감당이나 고민 없이 말해요 라는 의미로 생각해보자. 만약 이 사람과 어느 영화를 촬영하게 될 경우 촬영에 임하는 다른 배우들의 입장도 문제였다. 서로 배려하고 입장을 존중해주면서 촬영해도 어려운 것이 영화 작업이다. 그런데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말해버린다고 하면 그 촬영장은 보나마나 난장판이 될 게 뻔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감정이 상한 배우가 생길 경우 연기에 집중할 수 없을 게 분명했다. 결국 생각 없이 말한다는 사람에겐 같이 영화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그 사람은 얼마 뒤 이상한 내용의 영화에 출연하고 그 뒤론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된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낸다는 건 상대방에게 난 무서운 사람이야 라는 소리와 같다.
나는 생각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내 앞에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고 하는 것. 내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순간 내가 너한테 듣기 안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이 사람과 친하고 싶어서 다가오던 사람도 생각 없이 말한다는 말 한마디에 뒷걸음을 치며 돌아가게 뻔했다. 생각 없이 말한다는 것은 솔직한 게 아니다. 내가 솔직하다는 자신감도 아니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내 혀가 칼이 되어 상대방의 심장을 찌를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일 뿐이었다. 생각 없이 말하다는 30초의 대화 준비 시간도 없다. 생각 없이 말한다는 건 대화하면서 최소한의 준비 시간도 갖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A와 B가 대화를 한다고 가정하자. A가 B에게 너나 사랑해 라고 물었다고 할 경우 말이 끝나는 동시에 생각하는 대로 아니 나 너 싫어 라고 대답하는 것과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진 뒤에 너 마음은 고마운데 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라고 말해주는 것과의 차이다. 그래서 30초의 대화 준비 시간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상대방과 30년의 인연을 끝내겠다는 말과도 같다. 한없이 짧아만 보이는 30초라는 시간은 온라인에서 무료 듣기 1분의 절반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다. 온라인에서도 1분은 무료로 들려주는 것처럼 30초는 그보다 더 짧고 전체 노래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시간이다. 온라인에서 무료 음악 듣기에 반밖에 안 되는 턱없이 짧은 시간.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도 여유를 두지 않고 즉각 말을 내뱉는다는 건 무모한 행동이 된다. 사람의 첫인상을 파악하는데 30초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첫인상과 첫 대화는 다른 얘기다. 첫인상은 그 사람의 성격을 짐작하게 할 뿐이고 첫 대화는 그 사람의 성격을 드러내어 알게 해준다. 첫인상이 예비조사라면 첫 대화는 실체조사다. 그래서 첫 대화가 중요하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엔 동사가 문장의 뒤에 위치하므로 대화 전체를 다 들어야 한다. 첫 대화만 갖고는 전체 내용을 알 수 없으며 더욱 심각한 사실은 전체 대화를 다 들어도 내용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이다. 대화를 나누는 훈련, 소통하기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전체 대화를 다 들어도 내용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그 사람의 10%, 그 사람과 나누는 대화의 10%만 듣고서도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말처럼 무서운 말은 없다. 이렇게 잔인한 말도 없다. 사람을 만날 때 손만 보고 그 사람을 안다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30초는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하면서 상대를 가장 배려해야 할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자. 고양이와 강아지는 툭하면 서로 싸운다. 대표적인 이유가 기분 좋을 때의 동작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내리고 몸을 눕히며 갸르릉 갸르릉 소리를 낸다. 그러나 강아지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들고 깡충깡충 뛰며 달려온다. 고양이 입장에서 꼬리를 든다는 건 화가 났을 때 싸우자는 표시에 지나지 않는다. 고양이와 강아지는 잠시 후 어떻게 되겠는가? 3초도 걸리지 않는 시간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개와 고양이의 30초, 남자와 여자의 30초, 상대방과의 첫 대화를 시작하는 30초의 시간은 그래서 중요하다. 30초의 준비된 대화가 30년의 인연을 만든다.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은 이제부터 금지다. 말이 없는 시대, 손가락으로 말하는 시대인 요즘 SNS에서 짧은 문자 대화가 인연을 가르기도 한다. 만나고 헤어지는 게 쉬운 세상에서 사람 관계란 단지 기계 부품이 되어버린 탓이다. 당신이 생각 없이 바로 꺼내버린 말 한마디가 천생연분의 인연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말할 것과 말하지 않을 것 구분하기. 오프라 윈프리의 대화에는 이야기의 주제가 있다. 두 명이 만나는 작은 대화에서 몇십 명 또는
몇백 명이 모이는 큰 대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화에는 주제가 있다. 어떤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며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에 참여할 것을 미리 알 수 있다. 대화할 때는 전체 주제를 염두에 두고 내가 할 말과 안 할 말을 가려가며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요령이 중요하다. 그녀처럼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방의 편이 될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문제 해결책을 같이 찾아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가까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려는 이유다. 자기의 고민과 고통을 자기만의 것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왜? 그녀가 함께 아파해주고 기뻐해주며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책을 찾아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대화에서 이야기하는 상대방의 편에 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때로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여도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최소한 그 사람 곁에서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준 사람이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과 위로가 되기 때문이다. 대화의 기술 중 상대방의 마음을 흔드는 기술은 나는 당신 편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방법이다. 사람들은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면 해도 되는 이야기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로 구분한다. 어떤 사람에겐 어떤 이야기만, 다른 사람에겐 다른 이야기만 한다. 그 구분의 기준은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한다고 할 경우 당신이 상대방을 어떻게 보는지 그 차이다. 왜냐하면 당신 역시 비밀이 많은 사람이기에 할 이야기가 있고 못할 이야기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처음 만난 사이에서는 당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을 자세히 안다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당신이 할 이야기는 극히 제한적이 된다. 간절한 존재가 되어주기. 당신뿐이에요. 세상에 단둘만 남은 것처럼 대화하라. 상대방이 간절한 존재가 되면 대화에 진심이 담긴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누는 대화는 무언가를 꾸미고 소개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전달하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지극히 내밀한 각자의 비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서로에게 의지하고 해결책을 찾거나 고민을 상담하는 이야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화의 깊이가 비교될 수조차 없다.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에게 간절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면 상대는 더욱 진실한 이야기를 꺼내고 솔직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마음을 여는 대화가 된다. 상대방의 마음을 흔드는 대화의 기술은 그래서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 편이라는 확신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방법으로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걸 내가 알려주거나 상대방이 처한 상황에서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같이 있어주는 것 등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흔드는 가장 확실한 이야기 방법은 그 사람의 질문을 알아듣는 것이다.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궁금하지 않으면 물어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궁금한 게 있다는 건 그걸 알고 싶어 한다는 의미이고 알고 싶어 한다는 건 욕심이 있다는 말과 같다. 여자가 남자에 대해 궁금하다면 그 남자가 여자의 마음에 들어갔다는 의미다. 남자가 여자에 대해 궁금하다면 그 여자 역시 남자의 마음에 들어왔다는 의미다. 이럴 때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려면 상대방의 욕심, 즉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천천히 조금씩 알려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호기심이 충족되면 열정이 식는 게 사람의 심리다. 호기심을 조금씩 채워주면서 그 사람이 알고 싶어하는 대상에 대한 열정을 더욱 크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상대방의 마음이 흔들린다. 처음엔 가벼운 호기심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호기심이 채워지면서 감탄하게 되고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 줄 것만 같은 믿음으로 바뀐다. 생각해보자. 대화에 끼었다고 하는 건 같이 이야기할 자격과 식견을 갖췄다는 이야기와 같다.
대화의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은 대화에 낄 자격을 얻지 못했다는 의미다. 나 고민 있어. 우리 만날래?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야기 들어줘. 대화 상대가 되었다는 것은 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라는 의미,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 된다. 상대방의 마음 듣기. 오프라 윈프리의 대화법에는 특별한 게 있다. 그녀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방법이다. 말하기도 되고 듣기도 된다. 들으면서 말하고 말하면서 듣는 방법이다. 상대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말하기와 듣기를 번갈아 한다. 모처럼의 휴일, 집에서 예능 방송을 보던 중이었다. 출연자들이 경쟁하는 분장쇼에서 4등 이하 출연자들은 마루에서 잠을 자야 하는 벌칙이 주어진 상황이었다. 그런데 등수 안에 들지 못한 한 출연자가 방 안으로 들어와서 냉큼 자리를 차지해버렸고 그냥 잠이 들어버린 일이 발생했다. 등수 밖 출연자가 몸이 아파 방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꾀병을 가장한 거짓말이었다. 나중에 온 그 출연자는 다른 출연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자신이 대신 마루에서 잠을 청하는 선택을 한 상황이었다. 그 모습이 방송상 어쩔 수 없는 짜인 모습이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단 예상치 않았던 상황에서 보인 행동이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켜줬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오히려 그 출연자는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로만 들은 게 아니라 평소에도 마음을 열고 진실되게 들은 사람이었다는 걸 확인시켜준 장면이었다. 항상 마음을 열고 진실한 마음을 주고받았던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상대의 말을 믿지 않고 말이 마음의 소리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선 절대 나올 수 없는 모습이다. 그 남자는 유재석이었다. 하루는 대화를 통해 마음을 전달하는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다. 신동엽 이야기다. 신동엽은 자신의 큰형이 청각장애가 있어서 어려서부터 형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수화를 배웠다고 했다. 그래서 방송할 때 손동작을 크게 하는 버릇이 있다고 고백했다. 그래서였을까? 사람들이 신동엽을 보면 가족의 사랑이 떠오르는 동시에 형제 간의 우애와 사랑,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이 돋보여 행복해진다. 마음의 소리를 전달하는 게 대화라고 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시청자들과 방청객들의 마음에 전달하는 방법을 깨우친 사람이라는 걸 느낀다. 말을 듣지 못하는 큰형과 대화하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수화로 대화하는 법을 터득한 신동엽이 국민 MC로 성공하게 된 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들이 바라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척척 찾아 보여주고 들려주는 진정성 어린 방송활동이 천재적인 것 외에도 노력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오프라 윈프리는 대화를 나누면서 작은 부분도 생략하거나 넘겨짚지 않고 진지한 반응을 보인다.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는 태도다. 재미있는 말에는 발을 동동 구르며 웃고 슬픈 일을 얘기하는 사람과는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감정을 표현한다.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몰입하는 이유다. 진지하게 듣는다는 건 상대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소중하게 받아들인다는 것과 같다. 내 이야기를 온 마음을 다해 소중하게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그 사람과 이야기하기를 주저할까? 오프라 윈프리 스타일의 진지하게 듣기는 상대로 하여금 이야기에 집중하게 만든다. 자기의 속을 다른 이에게 꺼내 보인다는 건 물론 두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인 게 맞다. 하지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동안 남에게 쉽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도 나오고 혼자만의 생각이라며 혼자만의 고민일 거라며 감추고 살았던 이야기도 나오게 된다. 진지하게 들으면
상대방은 감추고 있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헤친다. 경청하기. 숨소리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경청은 귀를 기울여 들음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들음이라는 경청이 있다. 물론 귀를 기울여서 듣든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든 화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들으라는 동일한 뜻을 담고 있다. 그것이 대화의 시작이자 끝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신체 기관에서 눈, 코, 입보다 예민한 기관이 바로 귀다. 사랑하는 사람이 귀에 대고 애정 표현을 건네면 귀를 통해 타고 들어온 애정 호르몬은 온몸에 퍼져 두근두근 심장을 뛰게 만들지 않은가. 사랑하는 연인끼리 사랑을 속삭이는 귀.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상대의 진심을 듣기 위해서라도 귀를 쫑긋 세우는 버릇을 들여야 할 때다. 경청은 대화를 나누는 상대에게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당신과 나에게만 주어진 시간입니다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신호다. 그야말로 둘만의 시간을 충실히 보내겠다는 무언의 약속이며 신뢰인 것이다. 단순히 대화 내용에 집중하여 내용을 파악하라는 뜻이 아니다. 화자가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면 그건 경청이 아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위해 잠시 기다린 것뿐이다. 성급하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경우 상대방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머리를 잘라먹게 될 수도 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느라 대화 내용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 언어는 나쁜 습관일수록 빨리 길들여진다. 만약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제기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루빨리 고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프라 윈프리는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기 전에는 함부로 넘겨짚지 않는다. 대화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핵심적인 질문은 경청에서 비롯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내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결정된다. 경청은 상대의 이야기를 존중하며 듣는 자세를 가리킨다.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주의 깊게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생각한다는 말과도 같다. 경청이란 글자 의미대로 존경하며 듣는다고도 말할 수 있다. 상대를 존중하고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듣는 자세를 말한다. 당신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는 이유로는 말하는 사람의 눈빛, 목소리, 자세, 지위, 기대감 등도 작용하는 게 사실이다. 어린이가 이야기하는 것과 어른이 이야기하는 게 다르고 학생이 이야기하는 것과 교수가 이야기하는 게 다르다고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때로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감안해서 경청하게 되는 일도 생긴다. 일반적인 경우들이다. 하지만 오프라 윈프리는 세상 누구의 이야기라도 경청한다는 점이 일반적인 경우들과 다르다.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사회적으로 직업을 구분하지 않고 생김새를 고려하지도 않는다.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 모두를 차별 없이 존중하며 듣는 자세, 그녀의 경청하는 자세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게 좋다고 해서 너무 낮추는 건 꼴불견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듣는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추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를 낮추는 게 상대방을 높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대화란 상대의 입장을 배려해주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답을 들려주는 걸 말한다. 자기를 낮춰서 상대를 높인다는 건 자기를 낮추는 만큼 상대방의 위치를 평가한다는 것과 같다. 말하자면 상대방을 10으로 보고 자기를 9로 낮춘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는 소리다. 상대방은 실제 100이 되고 1000이 될 수도 있는데 대뜸 자기가 상대방을 10으로 보고 스스로를 9로 낮춘다는 건 상대방에게 모욕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좋은 말, 나쁜 말 가려하기. 오프라 윈프리처럼 좋은 말을 이야기하자.
그녀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에 도착하는 순간 이웃집 언니, 옆집 편한 누나가 하는 이야기로 전달되는 걸 본다. 그래서 그녀의 말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건 맞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녀에게 전하는 칭찬의 부메랑이 된다. 혼자 날았다가 다시 그대로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전달해졌다가 행복과 기쁨을 얹어 되돌아온다. 사람의 입에는 문이 없어서 걷어둘 수도 없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자. 닫히지 않아서 항상 열려 있으며 닫는 것 같다가도 이내 열려버리고 만다. 사람의 입은 그래서 자물쇠로 채워둘 수도 없다. 가장 좋은 말이란 꿈을 꾸게 하고 용기를 얻게 하고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말이다. 사람의 가슴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행복과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말이다. 나중에 그 사람의 마음에서 자란 행복과 사랑이라는 열매가 다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전달된다. 가장 좋은 말의 의미는 반드시 듣기 좋은 칭찬을 뜻하는 건 아니다. 좋은 말이란 상대에게 칭찬하기가 아니다. 가장 좋은 말은 듣는 사람이 기분 좋고 따뜻함을 갖게 되는 말이다. 슬픔을 당한 사람에겐 슬픔을 잊게 하는 격려가 되는 말이 가장 좋은 말이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한다고 여긴다면 지금 당장 그 말이 좋은 말인지 좋지 않은 말인지 생각해보자. TV에서 보는 그녀는 자기 이야기에 솔직한 모습을 보인다. 카메라가 켜져 있을 때와 카메라가 꺼진 상태에서 드러나는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와 방송 외적인 자연인 오프라 윈프리의 모습의 차이는 분명 존재할 것이다. 다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얘기다. 방송을 통해서나 방송 밖에서 보이는 그녀의 사람 됨됨이가 최고라는 평가와 함께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가령 TV에서 보는 그녀는 아이고 뭐 그런 걸 이라며 말하며 자신에 대한 칭찬이나 쑥스러운 상황이 닥쳤을 때 자기 자신을 낮추며 사람들의 과도한 칭찬을 사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녀 자신의 과거 시절 모습이 나올 때면 부정하지는 않고 때로는 저 때는 이라며 회상에 적기도 한다. 그런 그녀의 모습이 진실하기에 사람들은 그녀의 편이 된다. 우리들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인터넷에 정보가 넘치면서 주입식 지식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없다. 반드시 자기 검증 과정을 거쳐야만 그제야 진실로 받아들인다. 다른 사람들도 다르지 않다. 영화 변호인을 보고 나온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불임 사건을 검색했다. 영화 아바타를 보고 나온 사람들이 제임스 카메룬 감독을 검색하는 시대다. 쇼핑을 할 때도 칼로리와 성분 표시를 보고 구입하는 시대다. 아무리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도 일일이 읽고 나서 건강을 챙겨가며 구입하는 시대다. 그러므로 단순히 TV를 본다고 해서 사람들이 화면에 비춰지는 그대로 믿는 것만은 아니다. 다만 한 번 신뢰를 갖게 되면 두 번 검색을 하지는 않는다. 오프라 윈프리에게 사람들이 믿음을 보내는 이유다. 물론 그녀를 향한 신뢰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 동안 오랜 세월을 거쳐 쌓인 신뢰라는 점이 특징이지만 말이다. 듣고 말하기, 말하기보다 듣기에 더 집중하세요. 말이란 하기보다는 듣기가 중요하다. 말을 처음 배우는 아이를 생각해보자. 갓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찾으며 밥 달라고 하지 않는다. 처음엔 울기만 한다. 배고파도 울고 짜증나도 울고 기저귀에 응가를 해도 운다. 이때 아가는 들을 수는 있지만 말하는 법을 모르기에 울기만 한다. 그러다가 엄마 아빠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서 아기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 엄마 아빠 안녕, 잼잼, 코코코, 맘마 여러 단어를 하나씩 배우면서 말을 배워간다. 아기가 처음 배우는 단어들은 주로 자기의 삶에 관련된 단어부터 배운다. 밥 주는 엄마, 업어주는 아빠, 배고프면 찾아야 하는 맘마, 아가의 얼굴을 가리키는 코, 입, 귀 같은 단어를 먼저 배운다.
아기가 듣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말도 하기 시작한다. 아기의 말은 처음엔 단어의 나열 수준이다. 하지만 의사소통이 된다. 아기가 자신의 상태를 뜻하는 단어를 말하면 엄마 아빠가 이해하고 도와준다. 말 한마디가 아기의 삶을 책임져주는 상황이 시작된다. 듣기를 잘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말이 늘어난다.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기분이 좋고 나쁨, 감정의 상태,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을 구별해서 말하기도 한다. 처음엔 삶과 연관된 단어부터 배우던 아기가 자라면서 자기 기분, 자기주의에 연관된 단어를 배우고 단어 나열을 통해 대화를 시작한다. 아기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이제부터 누군가와 대화를 길게 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게 된다. 말도 못하던 아기가 듣기부터 시작하더니 곧이어 대화를 하고 자유자재로 의사표현을 하게 되는 기적이 눈앞에 펼쳐진다. 그래서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해야 한다. 듣지 못하면 말할 수가 없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배우지 못하면 발휘할 수 없다. 알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다. 선택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이치다. 자기의 꿈이 뭔지 모르고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겠다고 방황하는 대신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 도전하고 배워나가는 게 필요하다. 알지 못하니까 선택을 못하는 거다. 좁게 아니까 좁게 선택하는 것과 같다. 많이 알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보가 많아진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한없이 관대해지는 법이다. 타인과의 대화가 귀찮아서 처음부터 단절시키는 사람은 정보의 접근을 어렵게 한다. 잘 들어주면서 맞장구 쳐주는 것만으로 한 편의 대화가 완성된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오프라 윈프리의 대화법을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